머리부터 발끝까지 잃어버린 감각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성인 건강의 묘령입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유죄. 여러분 웬만하면 죄인으로 살지 말고 사랑하면서 사세요. 아가페, 플라토닉, 에로틱 어떤 종류든 진실한 사랑처럼 사람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건 없으니까요. 혹시 조용히 혼자 있고 싶다? 그럴 수도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도 사랑은 챙겨요. 제 부캐가 에로틱 헌터잖아요. 인간은 자기 이미지에 따라 행동한다. 뭐 그런 거죠. 오늘은 혼자가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사랑을 준비했으니까 난 혼자가 좋다. 그런 라이프를 지향하시는 분들도 오늘 내용은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제가 열흘 동안 발만 가지고 놀았거든요. 발 건강 준비하면서 발 감각에만 몰입을 한 거예요.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살포시 밟으면서 촉감도 느껴보고 영화를 볼 때도 발등이나 발가락을 만지작거리면서 발을 잡고 살았는데 발에 그런 매력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페티시 중에 가장 흔한 게 발이라는데 저 그거 완전 이해했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 억지로가 아니라 잃어버린 옛사랑처럼 자연스럽게 발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어린 시절 우리가 얼마나 발을 사랑했는지 기억날 거예요. 아기 때 쫄쫄 빨고 놀다가 엄마가 질색하는 표정 보고 깜놀해서 무의식 깊은 곳에 묻어둔 잃어버린 발에 대한 사랑, 이젠 찾을 때가 된 것 같네요. 이유도 모르고 억눌러야 했던 내 몸에 대한 진짜 사랑이 하나씩 살아나면 우리 안에 깊이 억눌려 있던 이군 에너지도 깨어나겠죠? 제가 아까 페티시 얘기했잖아요. 저는 살면서 의도적으로 집착을 하기도 하는데요. 뭔가를 좋아할 때 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요. 그리고 발을 만지작거리는 게 정말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저 이번 삼복더위를 다른 때보다 더 팔팔하게 잘 넘겼거든요. 지금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발은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 오늘 방송은 발가락 꼼지락거리면서 발장난하면서 들으세요. 끄덕끄덕. 발은 제2의 심장, 우리 몸의 기둥. 어떤 문화권에서는 제3의 성기라고까지 불리는데요. 성기야 안녕? 성기라는 친구 진짜 있어요. 성기. 어릴 때 놀림 안 받았나 몰라요. 어쨌든 인간 대뇌피질의 신체 지도를 보면 발가락의 위치와 성기의 위치가 살짝 겹쳐 있어서 발가락을 자극하면 바로 옆에 있는 성기를 담당하는 감각 피질이 덩달아 자극을 받을 수 있다네요. 그리고 슬로바키아에서는 페니스를 제3의 발이라고 한대요. 나폴리 근처에선 성 코시모의 축일에 거대한 남금 모형을 바치는데 그 모형 이름이 성 코시모의 엄지발가락이라네요. 발은 페니스라고 하고 페니스는 발가락이라고 하다니. 대뇌피질 신체 지도도 모르던 시절에 여러 문화권에서 발이 그렇게 불렸다는 게 참 재밌죠. 두 번째, 우리 몸의 기둥이라.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보이는 그대로 기둥이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미학과 공학의 완성품이라고 찬사를 보낸 발의 조형적 아름다움 한번 감상하고 넘어갈게요. 발의 전체적인 윤곽을 보면 뒤꿈치뼈와 그 사이를 형성하는 아치, 곧게 뻗은 엄지발가락, 앞꿈치, 엄지와 새끼발가락 사이의 아치, 새끼발가락과 뒤꿈치 사이의 아치. 요 세 개의 아치 한 쌍으로 우리는 몸을 지탱하고 서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보면 인간의 몸 하나하나 구석구석 예술 아닌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든 심플하게 하려고 했는데 발은 설명이 조금 많아요. 미학과 공학을 다 잡아야 하니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발에는
세 개의 아치가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아치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발에 있는 근육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발에 근육이 할 일이 없어서 점점 약해지고 있대요. 발 근육 건강에는 울퉁불퉁한 길을 걷는 게 좋다는데 요즘은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일이 없잖아요. 생활 패턴상 그런 길 걷기는 힘드니까 우리는 아치 유지에 좋은 동작 많이 하는 걸로 보상해야겠죠. 마치 암벽 등반하는 것처럼 수시로 발가락을 꽉 움켜쥐었다가 펴주고 엄지발가락을 몸쪽으로 쭉 당겼다가 발등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아치 스트레칭도 많이 해주세요. 자, 이제 제2의 심장으로서의 발도 한번 볼까요? 우리의 두 발은 수십 개의 뼈와 근육, 그리고 수백 개의 인대와 수천 개의 반사신경, 그리고 30억 개의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0억 개의 모세혈관의 밑줄 짝. 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지 짐작이 가죠? 인간의 모든 질병은 혈액의 흐름이 정체되거나 막히는 것에서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막히기 제일 좋은 혈관이 바로 모세혈관이잖아요. 일단 우리의 심장이 묵묵히 규칙적으로 혈액을 뿜어내죠. 온몸으로요. 그렇게 온몸을 순환한 혈액은 폐를 거쳐서 노폐물을 배설하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때 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혈액순환이 완벽하게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거라고요. 발은 인체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한 조건상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온몸을 돌던 노폐물들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발바닥에 정체되기 쉽잖아요. 여기서도 걷는 게 최고. 걷는 것 자체가 발바닥에 체중이 실릴 때마다 펌프 작용이 돼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요. 전 걷기 마니아는 아니니까 걷기는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사실 전 앉기 마니아예요. 앉아있는 시간이 엄청 많거든요. 웬만한 직장인보다 오래 앉아있을걸요? 혈액순환에 제일 나쁜 게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건데요. 점잖은 분들은 오래 앉아있으면 안 돼요. 오래 앉아있어야 하는 직업이라면 바로 당장 성격을 까불까불하게 바꾸세요. 아니, 다리 붓고 혈액순환 안 돼서 전신 건강까지 약해지니까요. 저는 모든 사무실에서 발밑에 이런 콩주머니 하나씩 깔아주면 좋겠어요. 책상에 딱 앉는 순간 슬리퍼 벗어놓고 콩주머니 밟으면서 일하는 거야. 까불까불 발가락 까불락거리면서 계속 발장난하고 들썩들썩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흔들흔들 끄덕끄덕 이런 식으로요. 흔들 땐 목 3종 세트 아시죠? 목, 손목, 발목 까딱까딱 같이 해주세요. 그럼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사무실 사람들 얼굴이 활짝 피어있을걸요? 거기다가 이 콩주머니 촉감도 너무 좋고요. 근데 이런 촉감들 제대로 느끼려면 굳은 살, 티눈, 각질 이런 게 없어야겠죠? 로마 시대 피부관리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요. 크리미한 로션을 바른 후에 거칠지 않은 훅파일로 살살 문지르는 건데 딱히 각질 제거하는 것도 아니고 크림 바르는 것도 아니고 마치 파일로 크림을 발의 결에 흡수시키는 느낌으로 문질러 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각질도 제거되고 그 자리에 크림의 부드러움이 쓱 스며들거든요. 전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데 뒤꿈치 티눈이 어느 날 없어진 거 있죠. 발은 언제나 보들보들하고요. 몸의 어느 부분이 부드러워지면 마음의 어느 부분이 부드러워져요. 육체와 정신은 그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틈날 때마다 발 좀 가지고 노세요. 발바닥에는 인체의 각 기관과 상응된 반사신경이 밀집돼 있어서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그 해당 기관이 반사운동을 일으켜서 마치 전신관리 받은 듯한 효과를 볼지도 몰라요. 그림 참고해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 집중해서 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발바닥 안쪽과 엄지발가락을 중심으로 해서 만져주세요. 어딜 만지든 접촉 그 자체가 마음을 이완시켜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아요. 여러분, 저 발 건강하다가 의욕이 넘쳐서 목표 하나 더 세웠어요. 100kg 바디 프로필 도전하기. 인간은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타인에 의해 영향받으면서 조각되어 가는 거잖아요. 진짜 자기를 찾은 사람은 대인관계를 할 때 자연스럽게 본 모습을 드러낸답니다.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본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진실한 자기를 경험한대요. 그렇게 자기 본 모습을 찾아 나가면서 신체적 변화가 동반되는데, 그 신체적 변화는 마치 아이와 같은 안색과 활기를 띠게 된답니다. 100일 후 제 프로필에서 저의 모습이 얼만큼이나 활력이 넘칠지 너무 궁금해요. 근데 본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잠재력을 완전히 펼치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대요. 누가 그랬냐고요? 우리 둘째 오빠가. 둘째 오빠가 누구냐고요? 이 사람이에요. 내 맘대로 둘째 오빠. 융은 본 모습을 찾아나가는 자기 개발의 길을 개인화 과정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나이 든 사람들이 개인화 과정을 시작할 땐 목표에 대해 적극적 상상을 하라고 했어요. 거침없는 상상을 하다 보면 자신 안에 숨겨진 부분들을 찾게 되는데, 그걸 찾고 나면 이제까지 여러 이유로 외면했던 다양한 진짜 취미들이 다시 떠오른답니다. 이분이 떠오르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늘 새로운 적응을 해야 해요. 정답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새로운 상황이 앞에 놓이는 게 인간의 역사이며 운명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본 모습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은 사람은 이 끊임없이 변하는 외부 세계와의 관계도 좋아진대요. 여러분, 요즘 바깥 생활에 제약이 있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죠? 이럴 때야말로 집콕하면서 자신의 목표에 대해 적극적 상상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자전적 소설도 한번 끼적이면서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그리다 보면 덤으로 자신도 알 수 없던 굴레에서 벗어날지도 몰라요. 다음 시간에는 목 건강 해볼게요. 건강한 목소리와 기관지 건강 유지하는 방법 함께 알아봐요. 인생은 선택, 믿음도 선택. 매주 수요일 저녁은 성인 건강 선택. 안녕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잃어버린 감각을 찾아서 성인 건강의 묘령입니다. 오늘은 목 건강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지금까지 성인 건강 6회를 하는 동안 다 좋았는데요. 하나씩 할 때마다 집중해서 부분별로 자기 적용을 하니까 제 몸이 변화되고 있는 것들이 실감날 정도로 좋아졌거든요. 발가락 콩주머니 밟아보셨어요? 의자에 앉아있을 때 엄지발가락 이렇게 세워서 꾹꾹 해주면 머리가 진짜 맑아져요. 저는 최근에 특별히 집중해서 했더니 머리가 얼마나 맑아졌는지, 살다 이렇게 머리가 맑은 적은 처음이에요. 엄지가 신체 반사구에서 뇌 부분이라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꼭 권해주세요. 암튼 공부 안 해도 머리 맑아서 나쁠 거 없으니까 앉아있을 때마다 엄지발가락을 조금 아픈 듯한 강도로 꾹꾹 눌러서 정신이 맑게 변하는 체험 꼭 해보시고요. 그럼 오늘의 주제, 건강한 목소리로 들어가 볼까요? 목 건강은 준비 자체가 축복이었어요. 그동안 내내 고치고 싶은데 못 고쳤던 먹는 습관 있죠? 그걸 거의 다 고쳤거든요.
제가 파트별로 그 부분만 2주 동안 몰입을 하는데요. 발할 때는 발만 만지작거리고, 목할 때는 머릿속이 온통 목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거죠. 근데 목소리 건강하면서 음식 습관을 고쳤네요. 이번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노호상 선생님의 자문을 받았는데 음식이 성대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대요. 이런 것들이 후두염증을 유발하고 성대를 건조하게 만들고 위산 역류로 후두와 성대를 붓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이젠 잘 안 먹어요. 비교적 쉽게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미지 각인. 열흘 동안 성대에 관심 갖다 보니 성대가 어느 순간 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목 입구에 초연히 피어있는 한 떨기 꽃이요. 그 꽃에 뜨겁고 맵고 그런 거 퍼붓고 싶지 않더라고요. 유튜브 시작했을 때 방송을 본 지인들의 첫 반응은 목소리 얘기였어요. 사람들이 언뜻 선호하는 건 시각적인 거지만 정말 민감한 건 청각인 것 같아요. 평소엔 몰랐는데 방송 통해 들으니 제 목소리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엔 몰랐다? 이거 뭐죠? 유튜브에서 목소리가 일상과 다른 만들어진 목소리라는 거죠? 일상에서의 제 목소리는 사실 좀 더 저음이거든요. 제가 낭독한 자전적 소설을 들어보면 가끔 남자애들 목소리 낼 때 있잖아요. 그게 제 평소 목소리에 가까워요. 기본적으로 저음이거든요. 그거 티 안 내려고 평소엔 좀 꾸며서 높이는 거예요. 근데 수시로 목소리를 낮추거나 높이면서 본인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바꾸는 게 좋은 게 아니래요. 자꾸 그러면 자신의 성대와 다른 패턴의 발성 근육을 쓰게 돼서 성대가 피곤해진답니다. 좀 낮아도 제 목소리 내야겠어요. 근데 목소리는 기분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차크라 기억하세요? 육체에 있는 정신적 힘의 중심점. 여기서 성대는 5차크라에 해당되는데요. 우리 여기에 마음들 있잖아요. 막연해서 나도 잘 모르는 그리움, 행복감 뭐 그런 거요. 그런 것들은 보고 싶어, 행복해 라고 목에서 소리로 나왔을 때 비로소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병이 되기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할 땐 목이 캑 막히죠. 소리는 육체도 정신도 아닌 과도기적 존재지만 육체적 정신적 영향을 다 받고 반영하니까요.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고 싶으면 떠오르는 대로 거침없이 말해보세요. 자신을 관찰하고 돌이켜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서가 여기서 나올 거예요. 저는 가끔 강아지하고 아무 말이나 주고받다가 거기서 문득 저의 심리를 발견한 적도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주제 목 건강으로 넘어갈게요. 음성 전문 클리닉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자세 교정이랍니다. 목, 어깨 등에 불필요한 힘을 빼고 아랫배에 힘주고 호흡을 안정적으로 하라고 한대요. 평소 우리가 했던 거 끄덕끄덕 하다 보면 목과 어깨에 힘 빠지고 목이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후 하면서 피식은 조이면 아랫배 힘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호흡도 안정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성대도 근육이니까 본격적인 소리를 내기 전에 준비 운동 하듯이 허밍으로 성대를 풀어주는 게 좋대요. 우리 평소에 신음호흡 하면서 흥얼거리는 거 그게 허밍 아닌가요? 그 다음 입은 촉촉 하다 보면 성대까지 촉촉해지고요. 여기까지 다 하던 것들이네요. 그럼 새로운 거 하나만 추가할게요. 헛기침. 이 헛기침이 성대 건강에 안 좋답니다. 뭔가 이물감이 느껴져서 한 번 하면 계속 하게 되는 헛기침. 이 헛기침으로 자꾸 점액을 넘겨버리면
좋은 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점액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은 보호막을 갖추려고 더 많은 점액을 보충하게 되고, 그럼 더 자주 헛기침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저도 헛기침 습관이 있어요. 근데 헛기침은 섬세한 성대 조직을 긁어서 상처를 낸다니까. 이젠 이물감이 느껴지면 그걸 기침으로 떼버리는 대신 부드럽게 후두 마사지 해주고요. 이렇게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헛기침 습관을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건강한 목소리도 찾아볼까요? 목에 힘 빼고 목에 부드러운 진동이 느껴지는 수준으로 눈앞의 사람에게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묘령입니다. 이 목소리 톤이 제일 자연스러운 목소리라고 하네요. 그 다음 5m쯤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말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보고 싶어요. 코로나 끝나면 우리 꼭 만나요. 보다 힘있고 밝은 목소리가 나오네요. 이 두 가지를 잘 배합해서 처음에는 약간 높은 목소리를 사용해서 밝게,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약간 낮은 목소리로 침착하게 변화를 주면서 전략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면 좋겠죠? 근데 여긴 성인, 건강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목소리도 매력 없으면 땡이에요. 매력적인 목소리의 완성은 무엇보다 자기다움이 묻어 있어야 해요. 언제 어디서든 반짝반짝 빛나는 자기만의 컬러요.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자기 이미지. 이거 삼천포 아니에요. Nope. 인간은 자기 이미지에 따라 행동하죠? 목소리도 자기 이미지에 맞춰서 톤이 정해지는 거 아세요? 지금 저의 이미지가 에로틱 헌터잖아요. 그래서 이런 톤이 나오는 거예요. 1년 후에는 에로틱 소설을 한 편 쓸 거거든요. 저 이제 작가예요. 제가 캐릭터를 미리 잡아놓는 건 초기값을 잡는 건데, 악기로 치면 조율을 해놓는 것과 같아요. 자, 이제 연습만 하면 돼요. 조율을 해놓지 않고 연습을 하면 백날 해도 소리가 그저 그렇겠죠? 그러니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 움직이기 전에 자기 이미지 초기값을 먼저 설정하세요. 초기값이 정해지면 힘의 방향과 움직임의 방향이 일치해서 효율적으로 목표에 도달하겠죠?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목소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전 앞으로 멜로 소설을 쓰고 그 내용으로 영화도 만들고 출연도 할 건데, 제가 여주예요. 남자 배우는 손정민, 이병헌, 차승원으로 정했어요. 제가 이 세 남자들과 사랑을 하는 스토리예요. 에로틱, 플라토닉, 아가페, 이 세 가지 사랑을 이 세 명의 남자와 나눈다고요. 사랑의 종류에 따라 제 목소리가 어떻게 변할지 너무 궁금해요. 우리 둘째 오빠가 나이 들수록 적극적 상상을 멈추지 말라고 한 유명한 말은 이제 다들 아시죠? 그냥 유튜버에서 멈춘 자기 이미지와 작가이며 영화의 주인공까지 간 자기 이미지는 목소리에 신경 쓰는 스케일이 달라요. 그러니 우리 모두 적극적 상상 마음껏 펼쳐서 최상의 자기 이미지 잡고 그 이미지에 맞는 목소리도 찾길 바래요. 인간은 끊임없이 진동하는 성대처럼 계속 움직여야 사랑스러워요. 하지만 초기값을 잡지 않고 움직이면 부지런하고 멍청한 상사처럼 애를 쓸수록 그 결과는 조직 전체의 손상으로 이어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 애쓰기 전에 자기 이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혹시 교육에 의해 조건화된 자기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라고요? 오케이.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목 건강을 위해 끄덕끄덕 하면서 몸에 힘 빼고 호하고 조이면서 안정적으로 호흡하고 흥얼거리다가 성대꽃 촉촉하게 물 주고, 인위적인 헛기침은 하지 않는다. 여기서 잠깐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남자들은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이런 얼굴로 있을 때 있죠. 그때 무섭다고 도망가지 말고 그 사람의 어깨 위로 손을 슬쩍 올려보세요. 그리고 손끝으로 목을 쓸어주세요. 티내지 말고 태연하게. 그러다가 지그시 손가락에 힘을 줘서 뒷목을 마사지 해주세요. 스트레스 받은 여자에게 남자가 목 마사지를 해주면 여자의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가 낮아진대요. 마사지 없이 말로만 위로해준 경우엔 스트레스가 더 심해진다니까 위로할 땐 마사지 꼭 같이 해주세요. 반대로 스트레스 받은 남자들은 여자가 격려의 말만 해줘도 스트레스가 저하된다네요. 아, 남자들의 단순함이 좀 귀엽네요. 다음 시간은 가늘수록 좋은 허리, 더 가늘게, 복부에 대해 얘기 나눠봐요. 인생은 선택, 믿음도 선택. 매주 수요일 저녁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잃어버린 감각을 찾아서 성인 건강의 묘령입니다. 이번에는 스크립트 쓰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막상 허리 얘기하려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뱃살 빼기는 어디서나 찾을 수 있을 만큼 자료도 많고 책도 많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 없는 거 뻔히 알면서 뱃살 빼자고 말하자니 잔소리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며칠 동안 컴퓨터 잡고 이런저런 글들 쓰다가 괜히 스트레스 받아서 먹기만 더 먹은 거 아세요? 말이 나서 말인데 스트레스 받을 땐 왜 그렇게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먹고 싶은지 몰라요. 어렵게 말하자면 스트레스 받을 때 코티솔이 분비돼서 혈액 속에 지방과 당분 함유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더 먹게 부추긴다는 건데요. 그래도 저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선을 넘기 전까진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을 뭐라도 하게 만들잖아요. 어쨌든 저도 오랜만에 선을 넘는 스트레스 좀 받아봤네요. 근데 기대 이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먹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럼 의미 있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얘기들은 내 맘대로 이론이에요. 그동안 읽은 책들, 공부했던 것들에 근거해서 제 경험과 느낀 것들 다 섞어서 말할 거거든요. 과학도 있고 미신도 있고 예측과 상상까지 있다는 거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이번엔 셀룰라이트 제거하는 방법에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셀룰라이트는 아직까지 생성 원인도 제거 원인도 의학적으로 덜 규명됐지만 오늘은 내 맘대로 이론이니까 그냥 거침없이 말할게요. 셀룰 요 녀석 대충 살펴보니 암세포랑 닮은 점이 있더라고요. 둘 다 다른 세포들에 비해 크고 견고한 거대 결절을 형성해서 주변을 침투하고 일단 자리 잡으면 대사적으로 매우 안정화돼서 잘 분해되지 않는다는 점이랑 순환이 안 되고 차가울 때 잘 생긴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해서 생활 습관을 고쳐서 피부 밖으로 드러난 셀룰이 없어지면 몸속에 있는 암이나 염증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해요. 먼저 제가 허리를 날씬하게 유지하는 이유부터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욕심이 좀 있어야 하는데요. 저는 날마다 이 구역의 허리짱은 나야. 허리만은 아무한테도 양보 못해. 라는 욕심을 수시로 저한테 주입해요. 그리고 나서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심리를 연결시키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적당히 현명하거든요. 근데 지금보다 훨씬 더 현명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허리가 가늘어지면 더 현명해질 것이다. 이런 공식을 또 저에게 입력시켜요. 그렇게 보이는 허리와 보이지 않는 현명함을 연결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나 어느 한 부분에서는 최고가 되고 싶은 자기만의 욕심이 있죠. 전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욕심은 죽을 때까지 놓지 않을 거예요. 인간은 절대 완벽해질 수 없지만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존재니까요. 그럼 내 배는 내 어리석은 만큼 나와 있다. 좀 매정하지만 이런 결론이 나오죠?
다이어트에는 약간의 매정함도 필요해요. 적절한 공복이 필수니까요. 아침 식사의 중요성은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안 먹는 게 건강에 더 좋다 쪽이거든요. 아침 식사를 하면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반면 아침 공복은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아침 공복을 할까 말까 갈등하시는 분들 제 공복 예찬 좀 들어보세요. 우리 몸은 공복 상태일 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공복 신호가 전달되면 뇌는 성장 호르몬을 분비해서 피부와 점막을 젊게 만듭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더 젊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복감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좀 더 참으면 몸에선 노화 방지 유전자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손상된 유전자 복구를 시작합니다. 유전자 차원의 리모델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먹는 게 중요한가요? 전 너무 기분 좋게 굶어요. 이때 머리가 맑아서 집중할 일들을 좀 하면서요. 그러다가 배고프면 집안일도 하고 러브캡처 같은 스트레칭도 하면서 몸을 막 움직이는데요. 움직이면 신기하게 식욕이 또 사그라들거든요. 그러다가 배고파 죽겠네 이 정도로 공복이 돼도 먹지 않고 오히려 이때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요. 이때 운동을 하면 장수 유전자가 혈액으로 분비돼서 내장 지방도 줄고 대사 증후군도 예방하고 그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아침 공복은 일종의 특혜예요. 지난날 나의 가실로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조금씩 사해주는 특혜예요. 이런 특혜 잡지 않을 수 있나요? 제가 노력형 날씬이거든요. 어릴 때 우량아로 태어나서 쭉 비만 과체중이었어요. 우리 땐 가나다라로 했잖아요. 전 라마 이쪽이 많았거든요. 커밍아웃은 여기까지. 대학 때 김구라 같은 남자 선배가 저더러 넌 어맹랑가야 이렇게 말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때 받은 충격과 오기가 저를 살짝 긴장하게 했는지도 몰라요. 특정한 말은 예언이 될 수도 있고 경구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말을 평생 경구로 삼으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지라 몇 년 전부터 또 해이해지면서 식이요법 안 한 지 좀 됐네요. 근데 마음껏 먹어도 모닝 공복 하나면 날씬한 허리 유지는 가능해요. 근데 저는 많이 먹고 싶다는 거 그 자체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봐요. 욕망이란 건 참 멋진 에너지잖아요. 욕망이 없는 곳엔 도전도 성취도 재미도 없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 중년쯤 되면 기본적으로 성욕은 왜곡돼 있고 권력에 대한 의지는 좌절돼 있으며 열정은 좀 식었겠죠. 걔네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아닐걸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는 그 형태를 바꾸거나 다른 곳으로 전달할 수 있을 뿐 생성되거나 사라질 수 없다는 법칙에 따라 실현되지 못한 성욕을 포함한 열정과 인정 욕구까지 이 모든 갈망은 식욕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 욕구 중에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비교적 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식욕이니까요. 아는 선배 언니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좋아하는 팥빙수 맘대로 먹고 1년 덜 살 거라고요. 근데 1년 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40년이 안 건강하니까 걱정이죠. 아무리 지금 이 순간 즐기는 게 중요해도 먹는 것만은 지금 맛있는 것보다 내일 내 몸이 주는 신호를 관찰하면서 먹는 게 좋겠죠? 지금 눈이 맑고 몸이 가볍고 어깨춤 출 정도로 기분이 좋고 선한 의욕이 충만하면 어제 잘 섭취한 거예요. 그게 장이 건강해졌다는 신호니까요.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이 건강하면 일상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뭘 해도 의욕이 생기고 재밌거든요.
그럼 우리 뭘 어떻게 먹어야 행복과 열정과 건강을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인생은 선택, 믿음도 선택이지만 살다 보면 우린 그 선택 권리를 너무 가치 없게 써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우리가 무차별적으로 몸속으로 들여야 하는 공기에 비해 음식은 선택의 폭이 넓은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나요? 맛? 가격? 건강? 외부에서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는 것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매일 먹은 그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내 몸에서 역할을 하지 않은 건 없겠죠? 저 지금 심각해요. 술을 비롯한 자극적인 음식을 종종 많이 먹었거든요. 걔들이 내 몸속 어딜 망쳐놨는지 당장은 모르니까 이 공식 써야겠네요. 공개된 정보로 비공개 정보를 알 수 있다. 아까 세운 공식 기억나시죠? 내 몸에 셀룰이 없어지면 몸속의 암과 염증이 없어진 것이다. 어때요? 셀룰라이트 막 없애고 싶죠? 셀룰라이트는 순환장애 등으로 지방세포 사이사이에 부종과 섬유화가 진행돼서 피부가 울퉁불퉁해진 걸 말하는데요. 우리 이 앞뒤 꽉 막혀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지방세포들 한번 살살 녹여볼까요? 일단 적당한 공복으로 몸 컨디션 가볍게 만들어 놓고요. 공복 후 첫 식사가 중요한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 과일부터 먹는 거예요. 내 몸에 식이섬유가 들어가면 유산균이 확 늘어서 장 건강, 심혈관 건강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세포 사이사이가 깨끗하고 건강해지면 암세포랑 셀룰라이트가 조금씩 사라질 거예요. 우리 몸이 한반도라면 식이섬유는 독립군, 암세포랑 셀룰은 우리 땅을 침범한 일본 악당들이에요. 그것들이 쉽게 물러가나요?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해야죠. 물러갈 때까지 하지 않으면 결국 장악당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 몸의 독립군 같은 야채, 과일 많이 섭취해주세요. 그 다음 몸의 영양분도 제대로 공급해야 되는데요. 젊을 땐 아무 연료나 주입해도 엔진이 쌩쌩해서 괜찮지만 계속 그 시절처럼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껏 대청소 해놓은 집 다시 쓰레기 같은 물건들로 채우지 않으려면 먹을 때 신경 쓸 게 하나 있어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동시에 먹지 않는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만나면 끈적한 당화산물이 만들어져서 온몸에 오만 가지 피해를 입히거든요. 저는 가급적 낮에는 계란, 고기 등 단백질로 먹고 밤에는 탄수화물로 식단을 구성하려고 노력 중인데 그걸 지킨 날은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낮에 먹는 단백질은 정신을 맑게 도와주고 밤의 탄수화물은 여유롭고 편안한 저녁 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해주거든요. 가끔 오후 4시쯤 단 거가 막 땡길 때 저는 올리고당 얼려놓고 젤리처럼 짜서 먹어요. 올리고당은 섭취 후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을 촉진해서 음식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착한 당이거든요.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저처럼 해서 다른 악당들에서 꼭 벗어나세요. 다음번엔 운동에 대한 얘기하면서 움직임에 대해 한번 생각해봐요. 현대인에게 운동이란 뭔지,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지 말이에요. 인생은 선택, 믿음도 선택. 지금 우리는 성인 건강 선택. 안녕. 잃어버린 감각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성인 건강의 묘령입니다. 예쁜 라인 만들기 운동편을 준비하다가 얼굴 건강부터 짚고 넘어가기로 마음을 바꿨어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번 기회에 근육을 좀 만들어 볼까 해서 40일 대작전을 세우고 근육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거 마치고 나서 운동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미뤘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마음이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힘드니까 얼굴이 자꾸 미워지는 거예요. 힘듦이 내 얼굴에 나쁜 짓을 하나 봐요. 미웠다, 예뻤다, 수시로 변하는 얼굴. 지금까지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똑같은 눈, 코, 입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요. 우리 이번 기회에 예쁘고 건강한 얼굴 제대로 만들어서 웬만하면 앞으로 건강한 얼굴로만 살아요. 나무의 나이테처럼 살아온 경력을 말해주는 얼굴. 전 기복이 좀 있는 얼굴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달라지거든요. 얼이 드나들어서 얼굴이라고 한다는데 얼굴이 자꾸 바뀐다는 건 얼이 수시로 바뀐다는 거 아닐까요? 얼의 뜻을 찾아보니 정신의 줏대라고 나오네요. 전 그럼 정신의 줏대가 그렇게 자주 바뀐 건가 봐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내 기분은 내가 정해. 오늘 나는 행복으로 할래. 앨리스의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내 얼굴은 내가 정해. 오늘 나는 줏대 있는 얼굴로 살래. 멋지죠? 성인 건강 9번째 주제는 이걸로 정했어요. 죽기 전까지 하루 종일 내 맘에 드는 얼굴로 살 수 있다. 여러분, 하루 중 언제 얼굴이 안 좋은지 모니터링 해보니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할 때, 불안정할 때, 위선적일 때, 그리고 무감각으로 경직돼 있을 때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불안정하고 위선적인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정신의 줏대 세우고 얼굴 근육 경직되지 않게 틈틈이 풀어서 감각 있고 부드러운 얼굴 만들어 보려고요. 오늘도 저만의 공상이 좀 있어요. 그냥 우리 딸한테 말한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할게요. 허물없이 들어주세요. 불안정하거나 위선적일 때 왜 얼굴이 나빠질까요? 얼이 빠져서 정신의 줏대가 꺾여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얼굴 썩었어. 얼굴이 썩다, 얼이 썩다, 어리석다. 어리석다가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신종어는 초딩들이 만들고 중고딩이 쓰면서 유행하는 거라는데 어디서 시작되든 많이 쓰는 말들을 가만히 보면 생각할 점이 좀 있는 것 같아 재밌어요. 어쨌든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말들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땐 불안정하거나 위선적인 생각이 끼어들지 않으니까요. 근데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해야 할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 아닌가요? 전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해야겠네요. 그럼 이 야생마 같은 생각을 먼저 길들여야 하는데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생각들은 그냥 없어지지 않잖아요. 아무리 가버려, 가라고 백날 외쳐도 순순히 물러가지 않고요. 방법은 단 하나, 훨씬 더 강한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경험상 불안정한 생각은 기쁨이랑 자신감이 들어올 때 물러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언제나 기쁨이 감도는 자신감 있는 얼굴 찾아볼 거예요. 먼저 자신감부터. 누구나 원하는 자신감. 근데 이게 근원이 좀 애매해요. 이게 노력하고 비례한다기보다는 믿음하고 비례하는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자신감이 좀 낮았어요. 자신감은 말 그대로 자신을 신뢰하는 만큼 나오는 건데 저는 저를 못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자신을 잘 못 믿는 사람을 위해 기구한 운명이란 용어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운칠기삼이란 말 아시죠? 이 말이 나이 들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운 1, 기 9로요.
어릴 때는 운이 70%라 운에 따라 운명이 좌우된다면 나이 들어서는 다들 기가 세져서 90%라는 막대한 기운이 운명을 끌고 가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걸 기구한 운명이라고 부르는데 저에게 기구한 운명이란 내 기가 내 운명의 90%를 좌우한다는 책임감이 담긴 용어예요. 이 말은 자신의 운명을 이끌어 나가는 90%의 막대한 기운을 알라는 신의 선물 같은 말이면서 동시에 그걸 잘 활용하지 않으면 기구한 운명에 빠질 거라는 경종까지 담겨 있어요. 이쯤 되면 자신을 좀 믿어야겠죠? 인생은 선택, 믿음도 선택이잖아요. 저는 저를 믿기로 했어요. 신뢰와 불신은 중간에 있을 수 없겠죠. 2021년 10월 14일 오전 6시 33분 이 글을 쓰는 순간부터 저는 자신을 100% 믿기로 했어요. 자신한테 올인하는 거죠. 믿음에 따라 행동이 바뀌는 건 동의하시죠? 행동이 바뀐 다음 얼굴이 바뀌는 건 과학입니다. 저 자신한테 올인하고 3일 만에 매주 가는 곳에서 이런 말 들었어요.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얼굴에 활력이 확 돌아요. 대박이죠? 3일 동안 제가 뭘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단 오늘부터 내 얼굴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겠다고 하늘에 맹세해 보세요. 그럼 비결 알려드릴게요. 우선 내 얼굴 중에 가능한 최상의 얼굴을 찾아서 맘속에 각인시키고 거울 볼 때마다 대충 보세요. 자세히 들여다보지 말고 얼굴 볼 때마다 최상의 얼굴 떠올리고 반짝반짝 너무 예쁘다 라고 또박또박 말하는 거예요. 예쁘든 안 예쁘든 이 반짝반짝이랑 예쁘다 라는 좋은 언어가 반복 입력되면 지각 시스템이 교란돼서 기분은 무조건 좋아집니다. 뇌가 원래 좀 단순하잖아요. 사람이 기쁘면 마음에 탄력이 생기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얼굴에 화색이 돌아서 순식간에 좋아져요. 얼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기쁨이라는 감정인데 그 기쁨은 원한다고 내 앞에 째깍째깍 찾아오는 게 아니라서 내 손발로 직접 발굴해야 해요. 제가 물 흐를 때마다 감사라는 감정과 연관지어 놨다고 했잖아요. 기쁨도 감사만큼 중요한 감정이기 때문에 내 곁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주변에 항상 있는 걸 이용하는 게 좋겠죠? 제가 일상이 대체로 기쁜 편인데 기쁨은 대체로가 아니라 항상 제 곁에 붙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번엔 신체를 이용했어요. 손발이 꿈틀거리는 한 난 기쁜 것이다. 손장난하기, 손목 돌리기, 발가락 콩밟기 등등등. 손발의 움직임 그 자체를 기쁨하고 결혼시켜버렸어요. 기쁨이 어디 있는지 모르며 손바닥을 두드리며 기쁨이라는 짝꿍이 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손발이 내 맘대로 움직인다는 거 사실 이게 우주를 다 가진 정도로 기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닌가요? 물론 타인에게 사랑받을 때 구름 위를 나는 것처럼 기쁨을 느끼죠. 타인에게 사랑받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 맛. 그립네요. 저 성인 건강 채널 운영 4개월째인데 주변에서 걱정 어린 조언을 간혹 하세요. 제가 지금 모든 정신을 유튜브 영상 만들기에 몰입하고 있는데 조회수도 많지 않고 구독자도 팍팍 늘지 않으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성인 건강이 구독자도 막 늘고 여러 사람한테 인정받고 그럼 더 기쁘겠지만 지금도 기뻐요. 이게 있잖아요. 기쁨은 얼굴도 예쁘게 만들지만 삶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감정의 하나인데 이 중요한 기쁨을 외부에서 사랑받거나 인정받을 때만 느끼기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 시점부터 하루 종일 제일 좋은 최상급 얼굴로 살기로 했어요. 다음 경직된 얼굴도 한번 부드럽게 풀어볼까요? 얼굴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얘네들도 몸의 근육처럼 자주 움직이고 스트레칭과 마사지 같은 걸 해줘야 처지지 않고 멋진 모양을 유지한답니다. 간단하지만 활력이 확 돌아오는 얼굴 마사지 몇 개 공유할게요. 아침마다 세수하고 스킨 바르면서 조금 세게 두드리기. 아픈 듯 50번 넘게. 로션 바르면서 얼굴의 중심 부분 꼼꼼하게 눌러주기. 눈 앞쪽, 콧대, 콧망울까지 꾹꾹 누르면서 중심 세우고, 그 다음 가볍게 주먹 쥐고 턱이랑 광대도 풀어주세요. 그리고 얼굴 이외의 주변도 잘 풀어줘야 얼굴 근육이 안정돼서 편안하고 좋은 얼굴이 나오겠죠? 저는 대나무를 지렛대 삼아서 턱관절, 승모근, 목 뒤쪽, 헤어라인까지 매일매일 눌러주는데 정말 시원하고 좋아요. 우린 날마다 조금씩 얼굴을 조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최상에서 최악까지 가능성이 무한한 얼굴. 현대는 기계의 시대라서 물리적으로 눈, 코, 입은 맘껏 바꿀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추상적인 어떤 것으로 완성되잖아요. 정신은 비물질적인 차원이라 어떤 제한도 없기 때문에 그 파워가 감히 예측 불가능한 자원이니까 우리 막강한 정신세계 잘 활용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 지키듯 얼굴 잘 가꿔서 내 인생 최고의 얼굴로 살아요. 다음 시간에는 얼굴하고도 관계 있고 전신 건강에도 중요한 입 건강 해볼게요. 인생은 선택, 얼굴도 선택. 지금 우리는 성인 건강 선택. 안녕. 잃어버린 감각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성인 건강의 묘령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기 얼굴 찾으셨나요? 어때요? 거울 보면서 기쁨과 자신감이 넘치는 소리로 반짝반짝 참 예쁘다 라고 말하니까 마음에 드는 얼굴이 훅 나오던가요? 혹시 잘 안 되세요?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저처럼 기준도 좀 낮추고 막 우기고 그럼 바로 나와요. 그래도 안 되면 오늘 하는 입 주변 근육 단련 열심히 해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성인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입 건강인 듯 싶네요. 달콤한 혀와 부드러운 입술은 에로틱으로 가는 직행 티켓이잖아요. 잘해서 건강과 사랑 둘 다 잡아봐야겠어요. 갑자기 아내가 샤워하면 남편이 도망간다는 그런 농담이 생각나는 건 왜죠? 설마. 그럴 리 없어. 정신 차리고 집중할게요. 이번엔 준비물도 있어요. 소금, 베이킹소다, 코코넛 오일. 전부 주방에 있는 것들이니까 이 정도는 부담 없죠? 여러분, 제 영상 반복 변형해서 자기 걸로 잘 만들고 있나요? 제가 매회 말한 것들 찬찬히 분석해보고 하나씩 자기 걸로 만들면 가만히 앉아서 땡 잡는 거예요. 제가 어깨품 팔아가며 여기저기 인터넷과 서적들 뒤져서 향후 10년간 제 건강관리 할 만한 착한 것들로만 모으고 있거든요. 내 모습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많은 사람들이 따라할 텐데. 예를 들면 50에 30대처럼 보인다던가 60에 40대처럼 보이든가 말이에요. 50에 30은 늦었으니까 60에 40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돼요. 어떻게 하냐고요? 매일매일 좋은 거 2개 더 하고 나쁜 거 1개 안 하게. 근데 이걸 알아도 그대로 실천하는 거 그게 제일 힘들어요. 얼마 전에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다 알지만 못 지킬 그런 얘기들만 한다고요. 물 흐를 때마다 감사하고 손발 꼼지락 거릴 때마다 기뻐한다는 말을 두고 하는 얘기 같아요. 똘똘하고 계산적인 친구라 이런 류의 얘기가 좀 그런가 봐요. 오글거린대요. 저도 알아요. 오글거리는 거. 그래도 계속 할 거예요.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내가 아는 것들이 행동으로 완전히 옮겨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소리내서 말할 거라고요.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현명하고 끈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준비했어요. 천천히 음미해 주세요. 치아 건강이 오복 중 하나라고 하는데 괜히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눈 씻고 찾아봐도 오복엔 치아에 치자도 없는데 그럼에도 치아 건강이 오복이라는 말이 시중에 나돈 이유는 이 건강이 몸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통념에서 나온 거지 싶어요. 이런 오복까지 소환하는 클래스, 입 건강관리 현명하게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치아 건강을 시작으로 부와 장수, 편안함, 덕을 행하고 천명을 다한다는 오복을 도미노처럼 또르르 잡아봐요. 사람의 신체 부위 중 손과 발, 혀 등은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혀는 가장 민감하게 인체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전신 혈액의 통로면서 뇌의 상황까지 알려주는 스크린과 같다고 하네요. 치과혁명이라는 책을 보면 치아마다 인체에 해당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두통, 어깨 통증, 허리 통증, 아토피 등 전신 질환도 치과적 접근으로 치료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런 말을 믿든 안 믿든 치아 하나하나가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관리하는 마인드를 갖는 게 손해보는 행동은 아니겠죠? 오늘 성인 건강 주제는 이걸로 정했어요. 입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매일 혀 운동과 잇몸 마사지를 할 수 있다. 먼저 혀 운동부터. 초고령사회 일본에선 이미 구강노쇠증이라는 질병을 규정하고 구강체조를 몸 스트레칭만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요가에서도 사자자세라고 해서 혀를 길게 내민 재밌는 동작이 있는데요. 이렇게 혀 스트레칭을 하면 좋은 점은 얼굴 근육을 움직이게 해서 얼굴형이 좋아지고 침 분비를 활성화시켜서 구강 건조증을 예방하고 혀 근육이 튼튼해져서 발음도 좋아진대요. 너무 좋죠? 틈날 때마다 입속에서 입천장 중앙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다가 오른쪽 왼쪽 그리고 치아 뿌리를 따라 내려왔다가 V자로 다시 올라가기. 아래에서 위로 T, 위에서 아래로 V. 입천장에 TV를 쓰는 거예요. 다음 혀로 볼 한쪽을 밀어보세요. 그리고 밖에서 손가락으로 들여보내면서 대치 상태. 반대편도. 이거 제대로 하면 혀뿌리, 목성, 입술까지 힘들어가서 쥐날 것 같이 얼얼해지는데 그럴 때는 하면 풀어지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목 뒤로 젖히고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고 알파벳 말하기. 저는 천장에 재밌는 스티커를 붙여놓고 하는데 할 때마다 웃음이 나와서 좋아요. 딸이 기숙사 가면서 선심 쓰면서 주고 간 개조화 시리즈를 붙여놨거든요. 정말 볼 때마다 얼마나 웃긴지 덕분에 천장 보고 개 신나게 입 운동한다니까요. 나이 들면 입술이 얇아지고 인중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입 주변 근육이 탄력을 잃고 힘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네요. 그러니 혀와 입 주변 근육 운동 매일 해서 입술과 턱 주변 탄력 있고 예쁘게 가꿔봐요. 우리 어릴 때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달려라 조리 용감한 조리 우리 그 시절로 돌아가지 못해도 이런 거 많이 하면서 애들처럼 해맑게 살아요. 두 번째, 잇몸 마사지 하기. 잇몸 질환과 다른 질병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연구돼 왔는데 다른 질병으로 몸이 나빠질 경우 잇몸 질환이 발생하면 물론 반대로 잇몸 질환이 다른 질병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성 치매 환자를 보면 남아있는 어금니 수가 적다는 거, 또 잇몸 질환이 뇌졸중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 잇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되는데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작은 자극에도 피가 나기 때문에 출혈을 잇몸 질환의 가장 중요한 증상으로 보는데
문제는 치조골까지 진행돼도 통증이 전혀 없거나 간지러운 듯한 느낌의 불쾌감 정도밖에 없어서 심각해지기 전에 손을 쓰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래요. 출혈이 있다면 아프지 않아도 치과 꼭 가야겠네요. 근데 치과가 조금 무섭잖아요. 그 소리. 다행히 아직 잇몸 출혈은 없으니까 지금부터 철저하게 잇몸 관리 해야겠어요. 세상 제일 힘든 게 아플 때 건강 관리하는 거고, 세상 제일 의미 있는 일이 건강할 때 재미있게 건강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구강 위생 관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333? 응? 이쯤에서 치약 사용 좀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 저 지금까지 치약이 이렇게까지 해로운 줄도 모르고 양치 후에 대충 서너 번 헹구고 나서 잔여 치약이 입안에 좀 남아있어도 입 청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치약의 잔향을 느끼곤 했는데요. 제가 좀 무지했네요. 치약은 나름의 기능을 하느라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있잖아요. 연마제는 치태 제거엔 효과적이지만 치아에 남아있으면 잇몸 사이에 끼어서 염증 유발 위험이 있답니다. 이외에도 치약에는 미백, 세척, 항균을 목적으로 한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그것들이 인체에 내분비 기능장애를 일으키고 항생제의 내성에 있는 박테리아를 만들어낸다는 보고가 있네요. 그리고 치약에 있는 계면활성제 성분은 구내염 악화, 구강 건조, 구취 발생을 유발한다는 사례도 발표됐다고 하니 치약을 비롯한 각종 세정제들은 적게 쓸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 치약도 파달만큼만 짜서 쓰고 양치가 끝나면 10번 이상 헹궈서 치아 사이에 화학물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한국치아은행 대표 블로그에 나와 있네요. 치약의 장단점을 생각해보면 대충 10번 닦는 것보다 꼼꼼하게 한 번 닦는 게 더 현명한 선택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에는 소금 양치를 하고 저녁에 한 번만 치약 양치를 하는데요. 치태는 24시간 이내에 제거하면 염증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하루 한 번만 꼼꼼하게 관리해주면 되거든요. 단 저녁 양치가 좀 길어요. 3단계. 먼저 치약으로 치아를 진주알 닦듯이 하나하나 정성껏 닦고 잘 헹군 다음 2단계. 코코넛 오일에 소금과 베이킹소다를 섞어서 면봉에 찍어서 잇몸에 묻혀주세요. 그리고 면봉으로 구석구석 지그시 누르는데요. 여러분, 혹시 자기 잇몸 직접 만져봤어요? 저는 면봉으로 하다가 마무리는 손가락으로 하는데 그 부드러우면서 미묘한 기분 좋은 느낌이 중독성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잇몸 마사지 추천합니다. 3단계 잇몸과 치아 사이, 치아와 치아 사이. 이 틈에 음식 찌꺼기가 잘 쌓이고 여기서 나오는 세균 독소가 치주 조직에 염증을 유발해서 치간 칫솔 사용은 필수인데요. 치아 사이사이 치간 칫솔 넣고가 아니라 넣고 헹구고 아시죠? 치간 칫솔이 안 들어가면 억지로 넣지 말고 치실 사용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칫솔에 고운 소금 묻혀서 빗질하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치아와 혀에 남은 오일을 살살 닦아주면 끝. 전신 건강의 이정표인 치아 관리에 이만큼 좋은 투자는 아마 없을걸요? 좀 기니까 지루하지 않게 제 영상 들으면서 하세요. 정성스럽게 입 관리를 한 다음 날은 아침까지 혀와 잇몸이 매끈하고 상쾌해서 영화처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키스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다음 시간엔 재미있는 근육 얘기 해볼게요. 인생은 선택, 재미도 선택. 지금 우리는 성인 건강 선택.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성인들의 보건쌤 뮤령과 함께하는 섹시한 건강 이야기. 함께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